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26년 새해 들어서 이제 한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의 특징은 코스닥이 이제 1000스닥을 넘어가지고 이제 화랑새 가세를 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약보한 뭐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화랑새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코스피 5000 레벨업 이후의 승부르기와 코스닥 1000 돌파로 키 맞추기가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다고 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면서 5000선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과 차익 실현, 실적 시즌을 앞둔 눈치 보기로 속도 조절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00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단숨에 뚫고 1000스닥에 안착하려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별히 원화 강세 전환,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코스닥이라는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순환매가 중소형 성장주로 확산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정책 실행력과 코스닥 업종 실적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이제 5000P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네. 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000스닥 네. 대담한 지금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자 코스닥이 3000스닥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6년의 이익 모뎀턴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지배구조 개선 등 변화로 ROE 개선 기대로 상승 추세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000은 달성 자체보다도 그 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가 더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실적 확인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이 좀 나타나고 하는데요. 코스닥 3000 역시 단순히 목표 숫자가 제시한다고 달성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의견을 종합해보면 관건은 정책이 실제로 자금으로 흐름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코스닥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들이 실제히 그 기대를 따르는지입니다. 즉 모험자금 공급 확대, IPO 파이프라인의 정상화, 그리고 AI, 로봇 등 핵심 업종에서 이익과 성장성이 동시에 확인될 때 코스닥 3000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제 3000스닥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슈 분석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 실제 적용을 이제 시작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시장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내용이 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테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활성화 정책의 내용을 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구상의 핵심은 코스닥을 정책 자금이 실제로 흘러가는 성장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모은 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장치입니다. IMA나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되는 자금 중 일정 비율을 모험 자금에 공급해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둘째는 대규모 성장금융 프로그램입니다. 5년간 150조 원의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코스닥 수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신뢰 회복 장치입니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권 강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유도 같은 주주 친화적인 기조가 코스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하고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구호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제시할 때 코스닥의 선반영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적용됨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셈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을 계속 오래 보신 분 입장에서 코스닥 3000이 진짜 지금 1100 지금 넘어선 상황에서 3000은 지금 너무 먼 곳이란 말이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까지 가미가 되면 굉장히 우리 코스닥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26년 만에 지금 이제 11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코스닥이. 이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모험 자본의 구조적 공급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너무 많이 상장된 업체들을 좀 퇴출시킨다거나 대출 구조도 있어야죠. 네, 퇴출 구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작전 같은 네, 작전 경우는 세력도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셋째는 코스닥 대표 업종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되면 이제 그 정부의 이제 그 충분 요건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실적의 동행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끝나면 정책을 발표하는데 2018년대 같이 기대만 반영되면 뒤돌림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이 실제 수급으로 바꾸고 코스닥의 주력 섹터가 실적 개선으로 주요 기업 퍼가 과거 과열기 대비 낮아서 이번 상승의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3천은 멀티플 확장만으로는 가기 어렵고 네. AI 로봇 등 고성장 섹터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 정책의 신뢰가 높아지면 저는 3,000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벤처나 이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 좀 과감하게 더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부실기업 퇴출 구조도 네. 더 활성화해서 좀 클린하게 네, 네. 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작전 세력. 네.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말소를 시켜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당연히 좋아져야지 또 이제 상승 작용할 테고 끝으로는 이제 정책,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실행력 있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또 속도감 있게 네.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추가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벤처 기업이나 이제 벤처 창업 쪽 투자 시장을 계속 보시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여쭤보는데 과거 몇 년 동안은 사실 벤처 투자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침체된 그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예. 앞으로는 이제 벤처 시장 쪽,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벤처 기업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그 업계 동향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침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선별적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이제 IPO 시장이 살아나야 벤처 투자의 희수 경로가 열리고 그 기대가 다시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상장 시장 전반의 리스크 서로가 개선되면서 그 연결고리가 일부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이 먼저 뛰는 시장은 아니고 매출 이익의 가시성,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후속 라운드 조달 가능성이 명확한 기업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가 강합니다. 코스닥이 강해질수록 벤처 생태계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핵심은 좋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과 그 기업의 성장 자본이 공급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쭤보기도 했는데 벤처 창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 활성화는 조금 더 결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또 벤처 기업 그 창업에 대한 열기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희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장 심사와 공모 구조가 일관되고 우량 기업이 제때 상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둘째는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입니다. 초기에는 기술 검증 자금, 성장기에는 스케일업 자금, 상장 전에 프리-IPO 자금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셋째, 모험 자본의 공급 주체를 넓히는 것입니다. IMA, 발행업, 정책펀드 등으로 민간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되 단기 테마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 성장 자금이 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넷째, 창업 측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인재, 데이터, 테스트베드 같은 사업화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벤처 기업 뭐 창업도 그렇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예. 늘 그 지론을 갖고 계시고 그걸 많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자 최근 증시 상승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 말씀을 평상시에 하신 그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드디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제조업, 한국 시장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 유럽이 쇠퇴하고 지금 중국이 사실 제조업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본이 노령화돼서 한국이 제조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제조 경쟁력이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지금 한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 기대가 지수 상승의 후반부를 지금 견인을 했고요. 방산, 조선 등도 글로벌 공급망 재평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상당히 강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과거 한국 시장의 할인율이었던 거버넌스 리스크 네. 그리고 또 시장 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정상화 국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즉 제조업의 펀더멘탈과 제도 변화가 함께 움직일 때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지금은 그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신뢰성이 지금 생겨서 이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이제 5,000피가 되니까 예. 신뢰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불이 붙은 셈이 됐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사실 코스닥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투자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종목 선별도 그렇고 예. 이게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네. 사실 그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보면 될지 좀 투자 차원에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그 유인을 많이 주는데요. 이제 그거에만 이제 그 매몰되시면 안 되고 기업의 이제 매출이익의 가식성이나 네. 우리 이제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주, 고객사 확장 같은 확실한 증거,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증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수급이 만든 급등 구간에서는 특히 코스닥에서는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라운드 넘버 돌파 구간은 특히 변동성이 커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셋째, 코스닥은 환율, 금리,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네. 특히 원화 강세, 또 완화적 통화 정책 기대 같은 환경이 유지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강세장의 승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오랫동안 보유하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 성장 추세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100포인트대인데 네. 이제 3,000포인트를 간다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투자 문법은 예.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건데 네, 네. 지금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은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가는 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3천 스닥이 간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책적인 그걸 계속 체크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이 코스닥이 2000년대 이후에 네. 지금 상당히 안정된 구조, 사업 구조가 옛날에 같은 버블이 아닌 2000년에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인데 지금은 버블이 아닌 성장이 지금 대기업들 코스피에서 끌고 코스닥에 가기 때문에 좀 가지면서 가고 있는 시장. 안정적인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네. 좋은 기업. 예, 예. 여기서 나쁜 기업이나 예. 작전 기업을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잡는 게 중요할 테고 네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팔기보다는 그렇죠. 끝까지 네, 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라의 성장과 함께 내가 같이 성장한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예. 좀 장기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네. 상당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좋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투자 비중이라든지 뭐 시장에 대한 비중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예.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좀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시장은 지수가 더 갈지 언제 조정이 올지 맞추려는 투자보다는 자금 흐름과 산업 구조 변화를 네. 좀 맞춰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으니까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적과 경쟁력이 검증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본축 역할을 이제 가깝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 테마를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이나 사업 모델로 설명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투자 방식이나 시장 전체를 흐름을 따라가는 일반인들은 ETF 같은 데를 분산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작전이나 이런 아닌 실적을 보고 아까 투자 이익이나 이제 수주, 임상 이런 걸 이제 실적 증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ETF를 따라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개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업종에 이제 집중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ETF가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가격을 맞추는 투자보다는
구조적 흐름 전체 예를 들면 1000에서 2000으로 하는 구조적 흐름을 맞춰가는 투자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이제 ETF, 예.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시장과 그 구조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궁금한 게 예. 벤처기업 투자를 사실 업으로 하셔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선별하시는 기준이 명확할 네,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 것 네, 같은데 네. 어떤 요소들을 기업들을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지표라고 할까? 어떤 예. 그 요소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랑 기술이랑 시장입니다. 네, 사람, 예. 기술, 시장. 예, 세 예. 가지. 근데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많이 합니다. 창업가의 철학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 왜냐하면 큰 대기업이야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만 네.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기업의 방향이 그게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과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경쟁사 대비 명확한 차별점과 진입 장벽, 이른바 해자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의 차별화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성장성인데요. 벤처 투자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제 속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회사가 확장 가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리하면 이제 저는 사람이 방향을 만들고 기술이 경쟁력을 만들고 시장이 성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돼가지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기회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